김정희는 70번째 생일 아침 혼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12월의 차가운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얇은 커튼 사이로 먼지가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정희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손, 한때 마이크를 잡던 손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딸 소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오후 2시 촬영 맞죠? 미팅은 4시로 잡아주세요. 전화 통화였습니다. 빠르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소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색색의 차트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맨 아래 칸 구석진 자리에 조각 케이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가 아니라 정혜 자신이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작은 초 하나를 꺼냈습니다. 분홍색 초였습니다. 작년에도 쓰려 했지만 쓰지 못한 초였습니다. 정희는 케이크를 작은 접시에 옮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0이라는 숫자가 무겁게 느껴지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지금 바빠. 오늘 생일이라는 거 알아. 근데 이제 그런 거 의미 없지 않아? 소연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핸드폰 화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어른인데. 케이크 같은 거 안 해도 되지.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틈도 없었습니다. 소연의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닫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엌은 고요했습니다. 정희는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케이크 위에 초를 꽂았습니다. 라이터를 찾아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이 자리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린 소연이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웃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을 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빌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건강? 딸의 성공?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기를? 불을 껐습니다. 연기가 가늘게 올라갔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무언가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정희는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과거 KBS 라디오 아나운서였습니다. 1980년대 초반 그녀의 목소리는 새벽 뉴스를 여는 신호였습니다. 재난 방송의 안내였습니다. 국가적 사건을 전달하는 신뢰의 언어였습니다. 사람들은 정희의 목소리를 들으며 안심했습니다. 명료하고 따뜻하고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12살이던 소연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정희는 방송국을 그만두었습니다.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자랐고 성공했습니다. 인플루언서로 이름을 알렸고 브랜드 협업과 광고로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희는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에게 정희의 과거는 자랑이 아니라 부담이었습니다. 엄마는 늘 과거에 살아. 소연은 종종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딸을 위해 스스로를 줄였습니다. 말수를 줄였습니다. 기억을 접어두었습니다. 희생은 이해가 되었고 이해는 침묵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다용도실 옆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방은 원래 창고였습니다. 지금은 정희의 방이었습니다. 좁았습니다. 창문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희는 마이크 앞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젊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집에서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조용히 존재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방에서 작은 방으로, 작은 방에서 다용도실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딸이 손님을 초대하는 날이면 정희는 먼저 먹거나 나중에 먹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존엄이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단어를 끝까지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방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소연은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녁 차려놨어요. 정희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엄마인가 아니면 그냥 이 집에 머무르는 사람인가?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무언가를 바꾸게 될 것이었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방송국 시절 새벽 뉴스를 위해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방송국도 뉴스도 없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정희는 컵을 들고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뒤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돌아봤습니다. 소연이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소리 때문에 잠 깼잖아요. 미안해.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소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스케줄이 바빠서 수면이 정말 중요한데. 좀 더 조용히 해주시면 안 돼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희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다용도실 선반 위에 올려둔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방송국 시절 녹음본들이었습니다. 테이프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라벨에 1983년 3월 15일 새벽 뉴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 연결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새벽 뉴스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정희입니다. 또렷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자신의 것이라는 게 낯설었습니다. 42년 전 자신이 지금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희는 테이프를 멈췄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때 이 목소리로 수백만 명에게 말했습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 목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은 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1989년 가을이었습니다. 남편 태수가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과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정희는 영안실에서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2살이던 소연은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아빠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꿈이었습니다. 소연은 학교에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방송국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국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희 씨, 언제쯤 복귀할 수 있겠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이가 아직 우리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방송은 멈출 수가 없어요. 후임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정희는 알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사직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소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소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엄마 이제 방송국 안 다녀. 소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집에 있을게. 매일.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테이프를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이 외출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아, 그냥 옛날 물건 좀 보고 있었어. 소연이 다가와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방송국 다닐 때 녹음 테이프들이야. 소연은 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라벨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엄마 또 과거 얘기예요. 아니, 그냥 엄마는 늘 과거에 사시잖아요. KBS 아나운서였던 것, 유명했던 것. 그게 몇 년 전인데요. 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연은 쇼핑백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요즘 제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매일 촬영하고 미팅하고 사람들 만나고. 브랜드들이 저한테 거는 기대가 어마어마해요. 저는 현재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자꾸 옛날 얘기만 하시니까.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좀 조용히 지내주시면 안 돼요? 엄마 때문에 제가 집중이 안 돼요. 소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다시 선반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소연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소연아, 밥 먹자. 소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약속 있어요. 그래? 그럼 이거 싸줄까? 아니요. 밖에서 먹어요. 소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늦지 않게 들어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혼자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바라봤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희는 마이크 앞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때 목소리였던 여자. 수백만 명이 믿고 들었던 목소리. 하지만 지금 이 집에서 정희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방송국 시절 대본을 연습하던 공책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빼곡한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김정희입니다. 한때 이 나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목소리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목소리는 사라지는 걸까? 아니면 들으려는 사람이 없어지는 걸까?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새벽마다 일어나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커피를 내릴 때도 조심했습니다. 컵을 내려놓을 때도 천천히 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여전히 불평했습니다. 엄마, 물 내리는 소리도 들려요. 정희는 사과했습니다. 더 조용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금요일에 브랜드 관계자들 집에 초대했어요. 그래? 몇 분이나 오시는데? 10명 정도요. 중요한 미팅이에요. 신규 계약 건이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음식 준비 도와줄까? 소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케이터링 시킬 거예요. 그냥. 그날은 엄마 방에 계셔 주시면 좋겠어요. 응? 손님들이 오면 좀 복잡할 것 같아서요. 엄마가 나오시면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비즈니스 미팅이라서. 소연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촬영 스태프들이었습니다. 거실이 분주해졌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화장실이 어디죠? 저쪽 복도 끝이에요. 여자가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혹시 여기 도우미 분이세요? 정희는 흠칫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여쭤본 거예요. 여자가 웃으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우미.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거실에서 소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거실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 정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누구인가?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인가 아니면 그냥 함께 사는 사람인가? 저녁 6시 본격적인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방 안에서 책을 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소연 씨 콘텐츠는 정말 퀄리티가 높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팀이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이번 캠페인 반응이 기대됩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가만히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 방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시였습니다. 미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서랍에서 비스킷 하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방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거실을 살펴봤습니다.
소연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샌드위치, 과일, 케이크. 정희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엄마,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멈춰섰습니다. 미팅 잘 끝났어요. 계약 성사될 것 같아요. 그래, 잘 됐네. 정희는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엄마 배고프셨죠? 저기 음식 남은 거 드세요. 정희는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남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괜찮아. 나 별로 안 고파. 그래요? 그럼 전 피곤해서 들어갈게요. 엄마도 일찍 주무세요. 소연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을 닦았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더 어지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12월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투명해진 걸까?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안방에서 작은 방으로, 작은 방에서 다용도실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제는 손님이 오면 방 안에 숨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연은 이미 외출한 뒤였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며칠 전 꺼내둔 카세트 테이프 상자가 보였습니다. 정희는 테이프 하나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1985년 큰 사고가 있었던 날의 방송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스튜디오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었습니다. 그때 정희는 힘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존재했습니다. 지금은요? 정희는 테이프를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노년 여성 목소리 사라진 세대 투명 인간.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된 노인들, 말을 잃은 여성들, 존재를 지운 사람들. 정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말을 한다면?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딸에게가 아니라 세상에게,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정희는 핸드폰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SNS 앱이 보였습니다. 딸이 매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앱을 눌렀습니다. 계정을 만드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천천히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사라진 목소리. 엔터를 눌렀습니다. 정희는 마이크 아이콘을 찾았습니다. 음성 녹음 기능이었습니다. 정희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살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가족이 있지만 저는 혼자입니다. 정희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재생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늙었지만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정희는 업로드 버튼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대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첫 음성이 올라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확인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을까봐. 아니면 누군가 비난할까봐. 하지만 세 번째 날 아침 정희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있었습니다. 댓글 하나였습니다.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위로가 됩니다. 정희는 댓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들었습니다. 누군가 기억했습니다. 정희는 다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처음 목소리를 올린 사람입니다.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라디오 아나운서였습니다. 수백만 명에게 뉴스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은 집에 사는 딸에게도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정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분 계신가요? 투명해진 것 같은 분. 말을 잃어버린 것 같은 분. 녹음을 멈췄습니다. 업로드했습니다. 이번엔 빨랐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요. 저도 그래요. 65살입니다. 아들 집에 살고 있어요. 며느리 눈치 봅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계속 들려주세요. 정희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연결된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매일 아침 음성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국 시절 이야기도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딸을 키우며 포기한 것들도 이야기했습니다. 댓글이 늘어났습니다.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60대, 70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 엄마 생각이 나요. 할머니께 이 음성 들려드렸어요. 우셨어요. 어느 날 특별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혹시 1980년대 KBS 김정희 아나운서님 맞으신가요? 목소리가 똑같아요. 저는 당시 방송 듣고 자란 세대입니다. 정희는 흠칫했습니다. 들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음성에서 정희는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김정희입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옛날 청취자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신뢰감을 줬는지 이야기했습니다. 1985년 대형 사고 때 이 목소리 듣고 안심했어요. 새벽 뉴스 듣고 출근 준비했습니다. 40년 전인데 기억나요. 뉴스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작은 기사였습니다. 사라진 전설의 목소리 SNS로 돌아오다. 정희는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밖에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집에 오면 피곤해했습니다. 정희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팔로워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희는 매일 음성을 올렸습니다. 때로는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조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희의 목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저는 50대입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세요. 선생님 음성 들려드렸더니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희는 답장을 썼습니다. 제 목소리가 도움이 됐다니 기쁩니다. 어머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오프라인 모임 가능하신가요? 직접 뵙고 싶어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좋습니다. 작은 모임이라면요. 토요일 오후 정희는 동네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약속한 사람은 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이 넘게 왔습니다. 모두 60대 이상 여성들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뵙게 되다니. 목소리로만 듣다가 직접 보니 감격스러워요.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 지 5년 됐어요.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서 위로받았어요. 정희는 한 분 한 분과 악수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느낌. 말을 잃어버린 느낌. 한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그날 모임에서 결정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서로의 목소리가 되어주기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소연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멈춰섰습니다. 응, 잠깐 산책하고.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소연이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연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습니다. 소연을 불렀습니다. 소연아, 밥 먹자. 잠깐만요. 이것만 끝내고. 정희는 혼자 먼저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만난 분들의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 주도 기대됩니다. 우리 목소리 함께 만들어가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오랜만에 진심이었습니다. 소연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왜 웃으세요? 응? 그냥. 소연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새로운 음성을 녹음했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여러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늙지 않습니다. 들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서로를 듣고 있습니다. 녹음을 멈췄습니다. 업로드했습니다. 댓글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더 밝아졌어요. 저도 용기 내겠습니다. 함께라서 힘이 나요.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희는 기대했습니다.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팔로워는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매일 아침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댓글은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정기 모임도 커졌습니다. 처음 5명이던 모임이 20명이 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작은 카페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웃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정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들을 가치가 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소연이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소연이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뉴스 기사였습니다. 전설의 아나운서 김정희 SNS로 돌아오다. 노년 여성 목소리 대변. 정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거 엄마예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정희의 SNS 화면이 보였습니다. 음성 파일들, 팔로워 수, 댓글들. 엄마가 이걸 하고 계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런데 뭐요? 정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줄 것 같지 않았어. 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는 늘 제가 바쁘다고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더 말하기 어려웠어. 소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연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려다 멈췄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기다려야 할까? 결국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모임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사를 봤다고 했습니다.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딸과의 벽이 더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응. 앉으시겠어요? 얘기 좀 해요.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엄마 음성 다 들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느끼고 계셨는지 몰랐어요. 소연아. 아니, 들어주세요. 소연이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편하게 사시라고 여기 모신 거예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엄마를 더 외롭게 만들었네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움이냐고 물었을 때 제가 바로 잡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냥 넘어갔죠. 창피했어요. 제 엄마가 옛날 사람 같다는 게.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정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도 서운해했어. 아니요. 엄마가 서운해하실 만했어요. 소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계속하세요. SNS도 모임도. 엄마 목소리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기다리잖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저도 도울게요. 영상 편집이나 홍보 같은 거. 제가 잘하잖아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딸 앞에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정희는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사라진 목소리들이라는 이름의 모임 발표회였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강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00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 여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연도 왔습니다.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때 저는 라디오 아나운서였습니다. 수백만 명에게 뉴스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는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투명해졌습니다. 집에서, 가족에게서, 제 자신에게서.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희는 무대 옆을 가리켰습니다. 모임 사람들이 하나씩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목소리를 되찾은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72살입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68살입니다. 아들 집에 살지만 이제 당당합니다. 저도 이 집의 일원이니까요. 한 사람씩 이야기했습니다. 청중은 울었습니다. 박수쳤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소연이 정희에게 왔습니다. 엄마 영상 정말 잘 나왔어요. 이거 편집해서 올릴게요. 고마워. 엄마, 응? 자랑스러워요. 정희는 딸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마지막 음성을 녹음했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나는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딸도 이제 그걸 압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목소리는 늙지 않습니다. 들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서로를 듣고 있습니다. 녹음을 멈췄습니다. 업로드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 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네요.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차 한잔 하실래요? 그래, 좋아. 정희는 방에서 나갔습니다.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다음 주 제 행사에 같이 가실래요? 엄마 소개하고 싶어요. 정말? 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젊은 시절 방송국 스튜디오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많은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말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울려 퍼졌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소리를 내도 괜찮았습니다. 소연이 나왔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응, 좋은 아침. 둘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들으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혜 자신도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요. 김정희의 70번째 생일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축하받지 못한 하루는 그녀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족 곁에 있어도 존중받지 못하면 외로울 수 있다는 것. 한때 수많은 사람에게 신뢰받던 목소리였던 정희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았고 그 희생을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녀는 점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존엄은 나이가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을 시작한 그녀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보다 자신을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부모이기 전에 우리는 한 사람이며 노년은 끝이 아니라 다시 자기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존엄은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하루의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